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미니도도 TV입니다. 미니도도 방송은 접착제 방송만 컨텐츠로 다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니도도 TV에서 앞으로 보여드릴 것 중에 도장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레탄 도장을 21년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브러쉬, 에어를 이용한 붓이죠. 붓으로 그림을 그리죠. 섬세하고 어떤 얇은 선을 긋거나 이런 데 유리한 것이 에어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건 타입, 에어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섬세한 그림을 그린 쪽보다는 넓은 면을 도장을 하는데 유용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건도 사용하는데, 그것 또한 작은 것을 섬세하게 칠할 수 있는 어떤 있고요. 컨트롤을 잘 할 줄 알면. 미니도도 초창기 때 제가 이게 사용하던 에어브러쉬인데, 사실 사망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붙어 있던 곳인데도, 자, 이게 지금 떨어져서 지금 깨져 나가고, 그리고 수없이 재생을 하고 살리고 했는데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서 사실 은퇴한 에어브러쉬인데요.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어브러쉬 부품들이 참 구하기가 참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싸기도 합니다. 지금 이와타 에어브러쉬 이 노즐 같은 경우는, 노즐 아시죠? 자, 요것은 니들을 보호하기 위한 니들 캡. 자, 요것은 여기 달려있는 노즐을 보호하기 위한 노즐 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렌치를 풀으면 여기 노즐이 달려있는데, 이와타 이 노즐의 가격이 거의 5만원이 넘어갑니다. 매우 비싸죠. 그래서 5만원 가격이면 사실 요즘에 그 중국산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 작은 컴프레셔 포함해 가지고도 한 4, 5만원대면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타 에어브러쉬의 그 노즐이 하나가 좀 손상돼서 이와타 BCN과 이와타 CN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BCN의 노즐이 이와타 CN하고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즐을 빼서 이쪽에다가 지금 옮겨놓은 상태고요. 노즐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래도 얘네들은 좀 조심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더 손해죠. 열심히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구매한 또 요런 작은 컴프레셔와 그 에어브러쉬가 이렇게 동시에 달려있는 요런 제품도 지금 있는데, 자, 요런 제품은 이렇게 이쪽으로 충전을 하고요. 이렇게 그 전원을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분사가 됩니다. 분사 압력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아주 작은 부품을 지금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언제 쓰냐면, 통기타나 이런 거를 만든 다음에 마스킹을 하고 바인딩을 칠할 때 적정한 압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죠, 요즘에. 좀 아쉬운 게, 한국에 판매하는 곳에서는 참 이런 부품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중국에서는 이런 부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가장 저가형 모델들이 지금 거의 이 모양과 흡사하게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규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이름을 뭐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퀄리티는 뭐 큰 차이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느껴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에서 산 이 그 니들과 지금 0.3mm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0.3mm를 구매했는데, 0.3mm 노즐, 그 다음에 노즐 캡, 그 다음에 0.3mm 니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사망한 에어브러쉬를 고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니들이 아직 꼽혀 있네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좀 참담하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참담하긴 한데, 자, 노즐이 아예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에어브러쉬, 얘를 여기 에어를 조정하는 부분은 완전히 그냥 도료로 그냥 떡이 져서 붙어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고정을 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머지 부품도 우레탄에 쩔어 가지고 지금 많이 뻑뻑하게 되어 있는데, 얘를 청소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살리려면은 지금 일단 노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즐이 안 맞으면 살리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렌치 한번 가져와 볼게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 21년째 도장을 하고 있지만 뭐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고요. 그냥 하나하나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서로 공유해서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0.3mm 노즐을 낄 때 이 노즐이 자꾸 너무 작아가지고 분실될 수 있는데, 끼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니들에다가 노즐을 장착을 하세요. 먼저. 그래서 에어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일단 많이 뻑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들에 걸쳐서 끼게 되면 노즐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중국에서 구입한 노즐이 이거 정말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거 한국에서 구매하려면은 이 노즐만 해도 몇만 원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게 최소 15년 이상 된 국내에서 구매한 에어브러쉬인데, 중국에서 구매한 그 몇천 원짜리 노즐하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딱 들어맞습니다. 제조 공장이 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일단 지금 에어브러쉬에서 가장 중요한 노즐과 니들이 맞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저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니들이 꺾이면 당연히 그 섬세한 도장을 할 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니들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니들에다가 샌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샌딩을 합니다. 사포가 그 고온 사포도 있거든요. 자, 조심스럽게 샌딩을 해서 이 면을 곱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제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니들을 잘못 건들면 그냥 꺾일 수가 있겠죠. 우레탄이나 좀 강하게, 우레탄 도로 같은 경우는 깨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면도칼 같은 경우로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우레탄이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스크래치가 생기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주 고운 사포에다가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샌딩을 저는 해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안에 지금 우레탄들이 지금 많이 껴져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청소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은퇴한 지 지금 얘 같은 경우 거의 한 10년이 넘은 아이 같은데, 아이란 말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님께서. 아이란 말은 안. 자, 예전에도 부러져서 순간 접착제로 여기 접착을 했었던 흔적이에요. 순간 접착제는 금속에 붙였을 때 록타이트 401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정밀리퍼로 살짝 문지르니까 똑 떨어졌죠. 자, 여기도 순간 접착제로 떡칠이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청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록타이트 480으로 붙이겠습니다. 순간 접착제 또 전문 방송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러진, 이거 나사로 조이는 게 아니고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건데 록타이트 480으로 이 컵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 부분에 가면은 그냥 빨리 돌리기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띄면 이렇게 금속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에어브러쉬가 이렇게 청소가 돼 있고 깨끗하면은 좀 사용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청소를, 물론 얘는 이제 너무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은퇴한 아이들이지만 얘네들도 청소해서 깨끗하게 살리면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신기한 일이죠. 단지 부품을 못 구하면, 아니면 부품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싸서 그냥 안 살리는 것 뿐이지, 살릴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언은 못하고 살릴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살릴 수 있다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엑스라는 글씨가 드러나고 있네요. 자, 순간 접착제와 우레탄 도장과 좀 흡사한 점은 충격을 가했을 때 좀 이렇게 면이 고운 데는 잘 떨어지는 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깨지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청소하기가 매우 까다롭긴 하지만 또 청소가 된다는 것. 자, 노즐을 지금 끼워놨는데 노즐을 풀르고, 자, 이거 새 노즐인데 일단 좀 풀러놓고, 자, 한쪽에다가 놔두고, 자, 노즐 캡은 맞는지 한번 끼워봐야 되겠네요. 노즐 캡을 한번 여기 좀 청소 좀 하고, 노즐 캡조차 호환이 되는지. 호환이 되면 대박이네요. 에어브러쉬 부품만 충분히 수급이 된다면 에어브러쉬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도장을 하시는 분들은 에어브러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산 에어브러쉬와 그 다음에 이와타 일본산 에어브러쉬랑 국내산 에어브러쉬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금형은 똑같은 것 같은데 쇠질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좀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좋은 에어브러쉬일수록 이 도료를 이렇게 긁어서 닦아냈을 때 이 쇠가 같이 긁어지는 것이 아니라 쇠는 충분한 경도가 나와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에어브러쉬를 저는 좋은 에어브러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저렴한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긁었을 때 에어브러쉬 자체가 같이 긁혀 가지고 한번 긁히게 되면은 도료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묻겠죠. 자, 이 에어브러쉬가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에어브러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은퇴한 에어브러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철브러쉬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청소할 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이 정도 상태가 돼가지고 은퇴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작품을 만들고 현역 은퇴한 에어브러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마운 친구죠. 근데 세월에 밀려서 아이고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래서 노즐을 빼고 본체만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벌써 도료만 조금 벗겨내도 조금 이뻐졌죠, 아까보다. 이 부분이 지금 도료가 많이 엉겨서 좀 지저분한 상태인데요. 이 정도로 망가진 에어브러쉬 고쳐 쓰는 사람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너무 이거 거의 흡사한 애들이 너무 저렴하게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고쳐가지고 쓸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도 고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청소를 깨끗이 하면 여러분들이 못 쓴다고 생각하는 에어브러쉬 얼마든지 다 살릴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그 에어건도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에어브러쉬도 보시다시피 아주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도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미니도도는 이런 걸로 뭘 만드는지도 궁금하시죠? 천천히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기우비계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구부러진 거, 이게 그 치과 의료기기 용품에서 이런 다양한 모양들을 팔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먼지가 많은데 자, 청소기로 조금 빨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즐 캡이 이것도 이번에 중국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것인데 이것도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 X랑 정확히 맞네요, 나사산이. 캡의 모양은 다른데 지금 나사산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물론 기존의 노즐 캡과 니들 캡도 청소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은 미니도도 방송에서 현역에서 은퇴한 많은 작품을 만들고 파손된 에어브러쉬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까지 망가진 에어브러쉬를 살리는 분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미니도도 TV에서 처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에어브러쉬를 수도 없이 분해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니까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고 좋네요. 유튜브의 순기능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꾸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다시 조립해보고, 군대에서 우리 총기 분해하고 조립 순식간에 하듯이 자꾸 분해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 얘랑 가까워집니다. 지금 제가 청소하는 이 부품도 다 팔더라고요. 자, 국내에서는 니들이나 노즐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품 하나하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새로 사는 개념인데, 요즘에는 휴대폰 배터리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중국에서 지금 직수입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들이 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이런 거를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손재주가 또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으면 어떤 부품을 사야 될지 막상 가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부품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저처럼 이게 맞을 거라 생각해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이것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보면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와타 지금 노즐이 5만원이 넘는 걸 보고 저의 선택은 그냥 저렴한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에어브러쉬를 중국산을 한번 추가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요. 모양은 스타일 X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고 에어 조절하는 부분이 없는 그냥 보급형 에어브러쉬, 즉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에어브러쉬를 지금 알리에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얘네 노즐하고 같이 주문했는데 먼저 노즐이 도착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 구매한 것은 지금 사망한 에어브러쉬를 수리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거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어브러쉬 얘네들은 참 오래전에 제가 분해를 해봐가지고, 자, 뭐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 자, 여기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나사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나사산 부분이 지금 많이 떡졌는데, 그 넓은 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풀러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맞지 않는 애로 돌리면 얘가 이렇게 생긴 애로 요 나사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레탄이 그 뒤로 역류해서 흘러서 지금 붙어서 더 안 나오는 거죠. 원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살살 돌리면 그냥 빠져야 되는 경우인데, 자, 이제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다 해체는 가능합니다. 이 부품을 구할 수 있으면 구매해서 좀 갈아주면 속이 시원하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부품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얘를 빼고 나면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빼야 되거든요. 자, 이 집어넣는 방향도 보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조차 좀 넓어져 가지고 지금 걸려서 잘 안 빠지는데, 자, 돌려서 옆으로. 자, 얘도 거의 망가졌어요. 이 부품도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구매해서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빠지질 않네요. 또 한시적으로 수리를 해서, 자, 이런 부품들을 판매를 하면 얼마든지 에어브러쉬를 고쳐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우, 이쪽 정말 많이 지저분하네요. 자, 이런 에어브러쉬를 고친다고 해서 얘가 새 것과 같은 컨디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 뭐 그 나사산이 있으면 풀르기가 좋은데 지금 나사산이 없어서 풀르기가 좀 까다롭네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도 지금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품만 분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부품들을 다 깔끔하게 청소를 바로바로 했었으면은 얘도 지금보다는 청소하기 훨씬 수월했을 텐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께 이런 에어브러쉬도 부품만 있으면 다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이런 모습은 그냥 빠르게 돌리기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부품들을 칼로 긁으면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나면 다음에 도료가 더 잘 달라붙겠죠. 그래서 샌딩을 쳐서 면을 곱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년 이상 도장을 한 사람인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저는 우레탄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라카 도장이었으면 그냥 라카 신너로 닦으면 되겠죠. 하지만 우레탄은 한번 경화가 되면 전혀 다른 성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신너로는 절대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나사산 같은 경우는 이런 철브러쉬를 이용하시면은 청소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전에 굉장히 안 돌아갔죠. 원래는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역류를 했으면 이 나사산까지 이렇게 지저분해졌네요. 이렇게 작은 부품들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많이 보실까요? 완전히 초보자분들이 보실까요? 아니면 에어브러쉬를 어느 정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실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에어브러쉬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저는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좋은 또 정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거칠어서 살짝 샌딩을.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그 고리 부분이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상태가 매우 지금 심각합니다.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에어브러쉬가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살릴 수가 있거든요. 얘를 살린다면 얘는 당연히 살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규격이 비슷한 부품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고치는 데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마 부품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도 한번 그 부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니들과 노즐을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자, 얘도 충분히 부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어떠신가요? 아까보다 지금 많이 깨끗해졌죠? 자, 겉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신나를 왜 사용을 안 하냐면, 우레탄은 한번 경화가 되고 나면 신나를 사용해서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나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사산으로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건데 이 부분을 록타이트 480으로 또 붙이겠습니다. 도료컵이 매우 지저분하죠. 자, 이것도 청소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에어브러쉬는 쇠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난 에어브러쉬도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얘네들이 많이 지저분해지면 약간 정내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에어브러쉬가 됐던 에어건이던 개인들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기분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일한 에어브러쉬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쫓기면서 많이 혹사당한 에어브러쉬거든요. 막상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얘를 재생을 하니까 옛날에 그 쓰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얘한테 또 살짝 미안하기도 하네요. 고생을 한 에어브러쉬인데 좀 청소라도 깔끔하게 해서 은퇴를 시킬 걸 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청소기로 또 한번 빨아주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청소 시작하기 전에는 저런 에어브러쉬를 살릴 수 있을까? 저 정도를 살린다고? 이런 마음인데, 에어브러쉬는 심지어 이렇게 부러져도 부품만 있다면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어브러쉬를 구입을 하실 때 부품 수급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알고 사용하시면, 우레탄이 굳어 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내부를 완벽하게 청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한번 굳어 있는 애들이 이 우레탄 계열로 지금 굳은 거기 때문에 절대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신나로 녹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좀 보기에 미간상 안 좋을 뿐이지 얘가 절대 묻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청소를 안 해도 사용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깔끔하게 또 청소하면 기분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이쪽 내부 청소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에어브러쉬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게 또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처럼 이거를 이 정도 되는 에어브러쉬를 뭐 살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요거는 은퇴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그 청소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컨텐츠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된 에어브러쉬를 살려가지고 실무에 쓰라는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자, 요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청소가 됐고요. 자, 어떤가요? 아까 청소하기 전에 아주 새까맸죠? 자, 지금 부러진 도료컵. 자, 지금 여기 지금 까진 도금이 안 돼 있는 요 부분이 요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붙어 있었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붙을 수 있게. 확실히 요렇게 아예 붙어서 그 나오는 것보다는 나사산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청소하기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참, 이 상태로 저 안을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빠지니까 청소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네요. 요즘에는 요거 나사산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당초 이렇게 좀 넓어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기가 좀 수월하게 되어 있는 보급형 모양이 딱 이렇게 지금 생겼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구매한 부품하고 다 호환되는 이렇게 생긴 거,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에어브러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이면 어떤가요? 훌륭합니다. 자, 이 부러진 부분을 록타이트 480을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접착에 아주 좋은 유용한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짜스 테스트를 하시고요. 자, 먼저 록타이트 480을 에어브러쉬에 발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록타이트 480으로 붙여놓으면 경화제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경화제를 뿌려주시고, 자, 록타이트 480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띄고 싶으면 요 안에 청소를 하고 싶을 때가 또 생기면 록타이트 480은 열에 약하잖아요.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얘가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 또 청소를 하고 다시 록타이트 480으로 붙이면 강력하게 결속이 되겠죠. 자, 록타이트 480을 이용해서 에어브러쉬 컵 부러진 것을 붙였습니다. 자, 요 컵 사이로 만에 하나 도료가 흘러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한 번 더 실링을 해주겠습니다. 록타이트 480 같은 경우는 고무 계열 접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링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로 아주 심하게 망가진 에어브러쉬를 살리는 영상을 미니도드 TV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0.3mm 노즐 새로 구입한 걸로 껴야 되겠죠? 새로 구입한 걸로. 자, 그 다음에 이 니들은 기존에 여기 끼어 있던 니들인데요. 자, 이 니들을 이용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내부 청소를 좀 했더니 지금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아까는 굉장히 뻑뻑했는데, 자, 새로운 니들을, 네, 정확하게 맞네요. 자, 니들에다가 노즐 새로 구입한 거, 자, 이렇게 노즐만 따로 끼지 마시고, 노즐만 따로 끼다 보면 노즐이 떨어져 가지고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니들하고 함께 끼십시오. 함께 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용 몽키 어디 갔냐? 숨은 그림 찾기, 여기 있네요. 자, 전용 몽키로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저가형 모델에는 노즐의 끝에 고무 실링이 돼 있어, 고무링이 달려 있죠. 자, 이렇게 노즐을 장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같이 있는 노즐 캡을 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작업을 할 때는 니들을 살짝 뒤로 후진시켜서 니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노즐을 장착했으니까 이제 니들은 잠깐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이 맞아야 될 텐데, 사이즈가 안 맞네요.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자, 사이즈가 안 맞네요. 자,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단 이 부품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청소를 좀 해서 추후에 이 부품은 따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이 방아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굉장히 뻑뻑하게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페인트가 묻어 있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게 한쪽은 빠져 있고 지금 한쪽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상태는 매우 안 좋지만 작동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컨텐츠를 중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 일단은 나중에 부품을 구하기 전에 일단 이걸로 좀 부족하더라도 아쉽더라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 자, 고무링이 있는 쪽을 위쪽으로 하셔서 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끼고 여기 스프링도 달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품 양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회전시키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얘를 돌리지 마시고 에어브러쉬를 돌려서 이렇게 안 돌아갈 때까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는 지고 있습니다. 네, 고리가 한쪽밖에 없지만 눌러는 일단 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 부품은 이걸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됐었어요. 요즘에는 이거보다 좀 더 편한 방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에어브러쉬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웠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저도 오래간만에 옛날 거를 조립하려니까 까다롭네요.
요거 맞추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자, 이래서 옛날에 그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품이 방향도 헷갈리고 이렇게 끼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에어브러쉬를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자, 이렇게 니들이 들어가야지만 얘가 안 빠지는 구조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사산이 지금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근데 또 니들이 있으면 체결이 어려우니까, 자, 마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지금 나사산하고 구멍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걸.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금 보시면 구멍이 일치할 때까지 돌려주셔야 돼요. 자, 구멍을 이렇게 일치시키신 다음에 여기 나사를, 자, 이렇게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방금 들어간 이 도넛이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새 거네요. 니들을 집어넣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걸리는 게 있으면 절대 미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니들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니들 지금 아래 보면 이런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이 요 나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홈이 이 나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뱅글뱅글 안 돌아가겠죠, 이 나사 홈에 걸려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뻑뻑하네요. 잠깐 이 부품을 거꾸로 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그런 걸 수도 있고, 얘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잠깐 나사를 잠근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나사가 밀어주는데 얘가 지금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반대로 지금 제가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자, 빼서 저걸 바꾸려면 니들을 빼야죠. 니들을 빼서 얘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스프링으로 밀고 있으면 제가 조정하기가 힘드니까, 자, 스프링 풀어주고 반대로, 자, 반대로 다시 체결하고 부품 다시 체결하고요.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부품을 거꾸로 낀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작동하죠. 자, 오래간만에 얘를 만지다 보니까 거꾸로 꼈네요, 제가. 자, 리드를 조심스럽게 체결을 하고, 자, 사망했던 에어브러쉬를 중국에서 부품을 공수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에어브러쉬 부품 중에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하는 거죠? 에어브러쉬 뒤에 물론 그립감도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여주면 얘를 당겼을 때 스토퍼가 돼서 에어브러쉬 도장을 할 때 굉장히 편한 요소이긴 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빼버리거든요. 수시로 빼서 청소를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에어브러쉬를 저는 사용할 때 뒤를 아예 빼놓고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니들을 보호하는, 자, 이 정도 돼야 초점이 맞더라고요. 니들을 보호하는 그 니들캡 요 앞부분,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빼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관을 할 때 니들이 꺾이지 않냐. 자, 보관할 때는 여기를 살짝 풀고 니들을 살짝 뒤로 후진한 다음에 이렇게 저는 보관을 합니다. 에어브러쉬 거치대에다 이렇게 걸어 놓죠.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다시 풀어서 니들을 앞으로 전진시킨 다음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은퇴했던 에어브러쉬 작동이 되는지 도장실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건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컴프레셔는 3.5마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리한 에어브러쉬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의 압력 조절 밸브가 여기에 달려있는 애를 그렇게 선호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에어브러쉬의 이 압력 밸브가 여기 달려 있으면 고장의 원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 수분 필터 겸 압력 조절 밸브가 달린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컴프레셔에서 압력이 높게 올라오더라도 이 밸브로 압력을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프레셔 그 밸브를 열고요. 일단 에어가 자, 문제가 있네요. 에어가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지금 상태에서 바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구멍이라든지 이 안쪽 부분이 아무래도 좀 넓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바람이 나오는데 도료도 뿜어져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람은 나오지만 도료가 뿜어져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핸들을 당겨 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네요. 자, 잘 안 보이나요? 자, 에어가 좀 세긴 하지만, 자, 핸들을 당기기 전에 분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 잘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두워야 잘 보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분사되는 거, 자, 보이시나요? 이제 자, 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바람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바람이 나오는 거는 얘가 눌러졌을 때 일차적으로 바람이 나오고, 투웨이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눌렀을 때 바람이 나오고, 핸들을 뒤로 당겼을 때 분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러져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바람만 나오지 전혀 도료가 나오고 있진 않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당겼을 때 아주 컨트롤 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컨트롤 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주 부드럽게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지금 끊기지도 않고 지금 분사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자, 요 정도면 에어브러쉬를, 자, 바람은 좀 새 나오고 있지만 이 부품만 고치면 에어브러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그 중국산 니들, 중국산 노즐, 중국산 그 노즐캡 세트, 요거를 구매해서 완전히 그 사망했던 에어브러쉬를 고쳐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사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제 아주 컨트롤 잘 되고 있습니다. 방아쇠가 고장이 났지만,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그 A급 도장은 안 되더라도, 자, 이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자, 얼마든지 도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에어브러쉬는 여러분 그 사망했다고 버리지 마시고, 제가 수리하기 전에 이 에어브러쉬보다 안 좋은 상태인 에어브러쉬를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현역 은퇴한 에어브러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교체해 주니까 이렇게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록타이트 480으로 부러진 부분을 붙여줬습니다. 록타이트 480, 금속을 아주 견고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죠. 얘는 제가 서브용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에어브러쉬 완전히 사망한 것도 부품만 구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니도도 공방에서 다양한 에어브러쉬 및 도장에 관련된 정보도 접착제 정보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